원장님들도 진료를 보시다 보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앉아 계실 것 같은데 평상시에 자세 유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? 네, 뭐 자세 유지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그 운동도 이제 한 가지가 될 수 있겠고요. 또 이제 평상시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직 분들은 이제 앉아 계시는 시간이 길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네. 자세가 안 좋은 자세라고 내가 생각을 하고 고치려고 하는데 이게 잘안 하루 되죠. 이틀이지, 그렇죠? 또 이게 지속해서 이게 고치기 힘들 것 같은데 원장님들도 안 좋은 습관이나 안 좋은 자세 가지고 계신가요? 네, 물론 뭐 이렇게 침 놓고 이제 치료하고 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숙이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요. 이제 좀 저처럼 이제 좀 키가 큰 원장님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허리나 목이나 어깨 같은 데가 이제 거의 만성적으로 좀 이제 같이 아프신 경우가 많습니다. 근데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앉아 있는 분들은 보통 이제 허리나 골반 그리고 다리 쪽으로 이제 그 증상들이 많이 좀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. 또 이제 많이 이제 다리를 꼬고 있거나 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부좌 같은 것들도 생각보다 우리 그 자세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별로 좋지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. 일단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언급을 많이 드리고 싶거든요. 요즘 그 중고등학생들 내지는 이제 거의 60대, 70대 어머님, 아버님들도 보면 스마트폰을 다 사용하고 계세요. 그리고 그쵸. 심지어 이제 젊은 세대뿐만이 아니라 연세가 많으신 그 분들도 그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 또 이제 밤에 뭐 2시간씩 게임을 했나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. 근데 보시면 대부분 자세가 되게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. 우리가 편하게 느끼고 또 집중하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스마트폰은 작고 또 이제 내 손에서 조작이 편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아래에서 조작을 하게 되잖아요. 상대적으로 당연히 거북목 증후군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. 바로 거북목 증후군으로 넘어가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그 우리가 어떤 걸 사용하고 앞에서 그 가슴 앞쪽에서 사용하고 있으면 승모근 쪽이 위로 그 상승하게 되죠. 위로 솟게 되면서 등이 뒤로 나가면서 목이 앞으로 자연스럽게 빠지게 됩니다.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이어지게 되면 일자목 증후군 또 이제 거북목 증후군까지 연결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자세 이제 교정을 하는 것들을 인식을 하는 것만으로는 이제 좀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. 좋은 말씀인데 인식을 일단 하는 거는 일단 그게 첫째 걸음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먼저 어떤 자세인지 또 내가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인식하고 또 전문적으로 평가받는 것들이 어떤 치료와 또 이제 호전에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앞서 원장님들께서 인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본인 스스로 인식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. 송승현 원장님, 아무래도 주변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이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? 네, 그렇습니다. 그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모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. 저도 학생 때는 좀 이제 거북목 증후군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자세가 안 좋았는데요. 이런 것들을 그 자기가 본인이 불편하다고 느끼지 않으면 주변에서 인식을 시켜줘야만이 어떤 치료의 그 시작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그 다리를 꼬는 습관들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도요. 다리 길이가 한쪽이 짧아지거나 또는 이제 그 편하게 누웠을 때 양쪽 발의 틀어지는 각도가 달라지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근데 이거 복잡하기 때문에 그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기본적으로 그 우리가 잘 꼬는 쪽의 다리가 단축이 되거나 또는 이제 전상방 또는 후하방으로 변이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 골반 자체도 틀어지게 되고요. 골반이 틀어지게 되면 당연히 그 위에 뭐가 있냐면 요추 그리고 요추 근육도 있기 때문에 잦은 허리 통증들이 자주 유발될 수 있죠. 그래서 원인은 모르는데 잦은 그 요통들이나 어떤 어깨 같은 통증들은 계속 발생하고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자세하게 한번 진단을 받고 치료를 좀 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송승현 원장님, 이분의 증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? 네, 이제 시청자분의 그 증상은 이제 과민성 방광증후군이라고 흔히 부르는 증후군인데요. 이 증상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특정한 요로 감염이 없으면서도 이제 기타 그 명백한 어떤 해법적인 그 원인이 없고 또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소변이 마렵고 또 이제 그 하루 8회 이상의 빈뇨 증상이 나타나면서요. 소변을 볼 때 이제 배뇨통이 같이 동반되고 또 이제 야간에 그 우리가 이제 수면 중에 그 소변을 보기 위해서 깨게 되는 야간뇨 또는 이제 그 우리가 소변을 참으려고 해도 참아지지 않고 이 줄줄줄줄 새어나오게 되는 요실금 이런 증상들로 같이 대표될 수 있는 어떤 일종의 하나의 그 증후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그렇다면 과민성 방광염 원인이 궁금하거든요. 네. 네. 과민성 방광증후군의 원인은요.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이제 소변이 많이 보고 싶죠?
기본적으로 물을 먹으면. 그물이 많이 먹으면 그죠. 그죠. 그리고 좀 이제 좀 추운 데 있거나 음. 이렇게 되면 이제 많이 그 소변을 보고 싶게 되잖아요. 이런 식으로 요일을 많이 느끼게끔 되는 그런 그 증후군이나 질환들이 이런 것들을 그 유발하는데요. 기본적으로 이제 방광 근육 자체가 허약해져 있거나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소변에 어떤 생성량이 과다하게 많거나 또는 이제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지나치게 방광에 대한 자극이 심하거나 이럴 때 이제 과민성 방광 증후군이 생긴다고 보고 있고요. 이거랑 이제 관련 있는 그 이제 그 요소들로는요. 호르몬 결핍이나 약물 부작용 또는 이제 변비 또 이제 그 어떤 만성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이제 과도한 수분 섭취 같은 어떤 잘못된 습관들 플러스 어떤 이제 그 이거를 유발하는 기존에 이제 선행하는 어떤 질환들은요. 뭐 요도염이나 방광염, 전립선염 같은 증상들 또 이제 작은 근종이나 암 종양 이런 것들이 같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원인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. 송소영 원장님, 만약에 한약 처방을 받는 경우에도 이 원인에 따라서 처방이 좀 달라지겠죠? 네, 맞습니다.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이제 그 어떤 명백한 세균의 감염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어딘가가 지금 고장이 나 있는 거거든요. 그렇죠. 수분을 밖으로 배출하는 어떤 기전이 지금 고장이 나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하루에 우리 그 성인이 보통 1.5리터 정도의 소변을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이 과민성 방광증을 갖고 있는 환자분이 하루에 보고 있는 소변의 전체 양이 얼마만큼 되는지도 일단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. 그리고 이제 이분의 그 진맥이나 그 자세한 문진을 통해서 보통 이제 4가지 타입 정도로 많이 분류해서 치료를 하는데요. 보통 이제 신기허한형이라고 해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비슷한데 이제 그 소변색이 좀 맑고 또 이제 양도 많고 이게 기본적으로 기허증이 껴있기 때문에 전신 권태 또 이제 치은설 같은 것들이 같이 껴있는 타입이 있고요. 또 이제 폐비기허 우리 몸에서 폐와 그 비장은 두 가지는 둘 다 그 수분 대사와 굉장히 연관이 많은 장기들이거든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폐는 통조 수도하고 또 이제 비는 운하 작용을 하기 때문에 밖으로 소변을 배출해 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위와 아래 그 기관이 되는데요. 이 폐비기허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식욕부진 또 이제 변당 그리고 이제 잦은 기침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을 수 있고요. 또 간신음모형이라고 해서 음호증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노인형이나 또 이제 두운 이명 같은 어떤 그 두면부의 증상들이 나타나고요. 양밤이 붉은 약간 얼굴 쪽으로의 그 상기감 같은 것들이 있고 손 발바닥에서 열감 등이 나타나는 경우를 볼 수 있겠습니다. 방광 호환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차가운 데에 많이 앉아 있거나 또 이제 그 방광 자체가 자꾸 차가워지게 되면 방광 호환형이라 그래서 노약자 그리고 이제 그 허약자 그 대병 이후에 나타나는 증상으로 볼 수 있는데 하복 자체가 냉감이 좀 있고 절벽뇨가 매우 심한 증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. 또 이제 마지막으로 습여 하주형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. 이게 그 염증 반응이랑 굉장히 비슷하지만 실제로 세균 감염은 되지 않고 세균 감염의 징후가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이제 좀 냄새가 나는 소변 그리고 이제 좀 진한 색깔의 소변을 보는 분들은 습여 하주형으로 보고서 적극적으로 좀 한약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